자, 이어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각 조건들 중에서 shipmen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pment, 우리가 선적이라고 하죠. 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contract, except in circumstances beyond the seller's control. The date of bills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te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자, shipment is to be made. 선적은 이루어져야 한다죠. 언제 이루어졌냐면 within the time stipulate니까 in each contract에서 각각의 그 계약에서 in stipulated 되어 있는 그 각각의 계약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그죠? within the time이니까 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선적은 그 개별 각각의 계약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except 하는 것은 무엇을 제외하고입니까? The in circumstances beyond the seller's control이니까 beyond the seller's control. 자, 셀러의 컨트롤, 그러니까 셀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beyond죠. 그러니까 그래서 셀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셀러가 통제할 수 없는 소위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셀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except 제외하고 각각의 계약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계약이 규정된 계약 선적이 규정된 계약 기간 내에 계약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소위 셀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죠. 셀러가 소위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물론 밑에 보면 이제 불가항력이라 해서 나옵니다만은 소위 셀러의 컨트롤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각각의 계약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선적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The date of bills of lading이라 되어 있죠. 선화증권의 일자,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발급 일자. 통상적으로 송화인, 즉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운송인이 그 물품을 선적했다는 증거로서 발행하는 것이 선화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의 발급 날짜, The date of bills of lading이라 했기 때문에 그 선화증권의 발급 일자가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자, conclusive proof니까 결정적 증거죠. taken as 뭐로서 간주됐냐니까 the date of shipment. 선적 일자의, 그죠? 선적 일자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규정된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졌느냐 안 했냐를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 결국은 그 선화증권의 발급 날짜라고 보면 되겠죠. 그 선화증권의 발급 날짜가 무슨 날짜라고 그랬습니까? 선적 일자의 결정적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선화증권의 발급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자, expressly는 분명하게죠. 분명히 agreed on이니까 합의한, 분명히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unless 분명히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the port of shipment. 선적항은 뭐냐면 at the seller's option. 선적항은 누구? 소위 수출업자죠. 매도인의 소위 옵션이다. 매도인의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어떤 합의가 없는 한 이 물품을 어디에서 선적할 것인가에 대한 선적항에 대한 소위 선택권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셀러에게 있다 하는 그 말이죠. 이것이 선적이고,
자, 밑에 보면은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force majeure, 원래 이것이 majeure 하는 것이 불어였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영어화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니까 셀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beyond the seller's control.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이런 문맥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가령 이 force majeure와 같은 단어는 하면 결국 뭐이겠습니까? beyond the seller's control. 셀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불가항력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 자, sellers shall not be responsible. 자, 책임이 없다. for 어디에 대해서? any delay 했죠. in shipment. 그죠? in shipment due directly or indirectly to force majeure. 셀러는 책임이 없다죠. 뭐에 대해서? 지연에 대해서. 그죠? 어떠한 any delay는 어떤 지연이가 인시먼터 선적에 있어서의 어떤 지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선적에 대한 지연은 뭡니까? due directly or indirectly to force majeure 해놨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불가항력에, 그죠? 불가항력에 directly or indirectly, directly or indirectly. 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due 기인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due to 뭐뭐에 기인하는, 자 가로 치버립시다. 이렇게 더 낫겠죠. 직간접적으로 due to force majeure, 소위 불가항력에 due to 기인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irectly or indirectly 혹은 directly or indirectly 뒤로 가도 관계없죠. 뒤로. 그래서 어디에 due to 뭐뭐에 기인하는 force majeure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뭐 선적에 있어서의 딜레이죠. any delay니까 선적의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force majeure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하 such as, 아까 전에 뭐 namely 하는 말 나왔었죠. 여기에 보면은 운송 서류가 뭐냐 했을 경우에 뭐 bill of lading 등등 나왔듯이 such as 어떤 경우. 자, fire는 여러분 잘 알죠? 화재. 그 다음에 flood 홍수, earthquake 지진, tempest 그 다음에 폭풍우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tempest. 그 다음에 strike 파업하는 거 이야기하죠. strike. 그 다음에 lockout, 우리가 보통 lockout 하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공장 폐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장을 폐쇄해버린 lockout. 그 다음에 war, 전쟁, riot, 폭동. 그 다음에 civil commotion, 뭐 우리가 보통 내란이라 그러죠. 이거 일반 소위 시민에 의한 소위 소요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보통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폭동, 내란, 그 다음에 hostility나 적대 행위, 혹은 blockade, 우리가 보통 block 하는 것은 막다는 것이죠. blockade 해가지고 봉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봉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항구 같은 경우 아예 이제 이 항구를 폐쇄해버리는, 닫아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블로키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봉쇄령을 내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블로키드. 교수님이 한 12년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를 가는데 그날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바람에 늦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에 도착하기 위해서 좀 빨리 부산항을 출발해갖고 오사카항에 도착했는데, 벌써 오사카항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리는 장비라든지 인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태풍 때문에 미리 항구를 전부 폐쇄를 해버려가지고 하룻밤 태풍이 오는 그 바다에서 배가 정박해갖고 하룻밤 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위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항구 봉쇄한다 그러죠. 블록키드. 그 다음에 리퀴지션 오브 베슬. 리퀴지션은 뭐 하는 겁니까? 선박을 소위 뭐 징발한다 그러나 선박의 어떤 징발. 그 다음에 임바고, 우리 보통 임바고 혹은 엠바고라고 이야기하죠.
any other cause beyond the control of cell 해놨습니다. 자, 다른 어떤 embargo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embargo 하는 것은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브리핑하고 당분간 그 기사를 보도 못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엠바고 한다 그러죠. 그런 조치 이제 엠바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선박과 관련하여서 앞에서 선박을 소위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위 차출이 징발한 것을 이해하고, 이것은 아예 선박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류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임바고 우리가 임바고 그러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시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엠바고 하는 건 또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any other causes beyond the controls of seller 해놨죠. 여기서 나왔었죠. 셀러의 컨트롤을 beyond 하는, 넘어서는. 그러니까 셀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죠? 컨트롤 할 수 없는 소위 다른 어떤 원인이라 해놨죠. 다른 원인의 소위 원인의 직간접적, 그죠? 직간접적인 어떤 불가항력의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해석했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에 듀투하는 기인하는 소위 선적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such as 이하의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연에 기인하는 소위 선적 지연에 대해서는 셀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in the event of는 어떠한 경우에죠. 어떤 경우이니까 any of these accident. 자, 이러한 사건, 사고, 그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뒤에서 이제 볼게요. 위치는 앞에 소위 in the event를 굽니까?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time이니까 바로 그 within the stipulated time, 규정된 시간 내에 이 말이죠. 자, 규정된 시간 내에 shipment를 prevent하는, 의 선적을 방해하는 뭐 any of these accident죠. 이러한 사건들, 저 위치는 앞에 있는 any of these accident를 바로 받는 것이니까 그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선적을 방해하는 뭐 이런 소위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셀러는 inform A of B죠. 셀러는 바이어에게, 그죠? 바이어에게 무엇을 its occurrence, 그 사건의 발생이나 혹은 existence, 존재죠. 존재를 inform, 통보해야 한다. 이 셀러는 소위 이와 같이 그 규정된 기간 내에 선적을 할 수 없는 소위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해서 선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적을 할 수 없게 된 그와 같은 소위 사건의 발생이나 존재에 대해서 바이어에게 통보해야 한다. 셀이죠. 당연한 것이로 통보해야 하고, and 그리고 뭐 supply A 역시 나오죠. with B. 그러니까 A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된다? 무엇을 제공해야 한다? document, 소위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어떤 서류? proving하는, 증명하는 무엇을? its occurrence, 똑같죠. 그 사건의 발생이나 존재 without delay니까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immediately죠.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그 사건의 소위 발생이나 존재를 프로빙하는, 소위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선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적이 소위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소위 그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알려야 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소위 그 발생이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어떻게?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 그 다음 destination, 목적지죠. 목적지. 자, 목적지는 뉴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less expressly specified. 지금 계속 나오죠. unless specified, specified. unless expressly specified 혹은 unless expressly stipulated. 뭐 다 같은 말이죠. 분명하게 소위 규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특별한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은 그죠? by cable or letter 해놨죠. 그죠? 전보나 혹은 편지에 의해서 그죠? 편지에 의해서 특별히 소위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은 목적지는 어디다? 뉴욕이다라고 지금 해놨죠. 목적지는 뉴욕이고 the port of discharge, however, shall be at the buyer's op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greement when each contract is made. 자, however, 자, 우리 보통 문장 앞으로 많이 빼는데 뭐 갈로 치버립시다.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the port of discharge니까 the port of discharge는 뭐? 물품을 내리는 거죠. discharge는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항. 다시 말하면 그 양육항은 shall be at the buyer option. 바이어의 선택이다. 즉 바이어가 정할 수 있다죠. 앞에서 우리가 선적항은 누구라 했습니까? 셀러의 옵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양육항, 목적항은 누구? 바이어의 옵션이다. 바이어의 선택사항이다. in accordance with 뭐에 따라서 뭐에 일치하여 뭐에 따라서 the special agreement 특별 협정에 따라서. 자, 특별 협정에 상대되는 개념은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general agreement입니다. 왜냐하면 자, when each contract is made 해놨죠. 그 각각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죠? 각각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의 뭐 특별 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포괄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장차의 그 거래 조건의 소위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하다는 것은 좀 두루뭉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것이 우리가 제너럴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각각 개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협정? 특별 협정 혹은 특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소위 계약이 이루어질 때의 그 특별 협정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바이어의 옵션이다. The port of discharge 바이어의 옵션이다. 매수인이 그 각각의 계약이 정해질 때 누가 바이어가 소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인슈런스 보험 조건이 나옵니다. 지금 보험은 인슈런스 셀비 이펙티드. 이때 이펙티드는 소위 체결되어져야 된다, 부보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이런 의미로서 이펙티드라고 보면 되는데, 자, 보험은 by the seller, 셀러에 의해서 이펙티드 돼야 된다. 매도인에 의해서 소위 보험이 체결되어야 된다. 뭐로서? on ICCB 조건으로서. 우리가 보험에서 이 ICC는 Institute Cargo Clauses 해가지고 협회 적하 약관이라 그랬죠. 이 약관은 구약관과 신약관이 있는데 신약관에는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가장 넓은 ICC A부터 시작해갖고 B, C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앞서 봤던 이 조건이 앞에서 뭐 CIF 조건이라 그랬는데 CIF 조건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은 최저 담보 조건인 ICC C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C 조건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하냐면은 셀러에 의해서 ICCB 조건으로 이펙티드 부보되어져야 한다. including 뭐를 포함하여 리스크 무슨 위험? 어떤 위험을 포함하느냐?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앞에 소위 T와 P와 N과 D를 짜가지고 TPND 위험이라 그럽니다. TPND 위험. 다시 말하면 세프트라는 것은 절도를 이야기하고
필프리지는 어느 포장 한 꾸러미를 몽땅 훔치는 것이 우리가 세프트라 그러면은, 필프리지는 그 포장 꾸러미에서 물품을 일부 빼내는 거, 소위 이제 좀도둑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필프리지라 그러고, 넌 딜리버리는 소위 인도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해 가서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를 하지 않은, 소위 우리가 미인도 혹은 뭐라 그러나, 뭐 인도하지 않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물품이 옳게 도착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난 불착 위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TPND 위험을 포함한, 그죠? 포함하여 ICCP 조건으로 셀러에 의해서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ICCP 조건만 가지고는 TPND의 위험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TPND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 보험을 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보험에 있어서. 그래서 TPND의 위험을 포함하여 ICCB로 셀러에서 부보되어야 된다. 금액은 얼마냐? 포 나오죠. For the invoice amount plus 10%. 송장 금액 더하기 10%. 즉 전체 거래 금액의 110%라는 얘기입니다. 부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전체 거래 금액의 110%에 대해서, 과연 심지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갈로를 베어놓고 들어가는 전치사는 내가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떤 금액에 상당하는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이제 for를 많이 썼죠. 앞에서도 아마 for 하는 것이 몇 번 어디에 상응한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었는데, 그 금액, 즉 송장 금액 플러스 10% 되어 있습니다. 송장 금액 더하기 10%에 대해서 TPND 위험을 포함하여 ICCB로 부보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War Risk, 자 전쟁 위험 혹은 any other additional insurance, 전쟁 위험이나 혹은 기타 다른 추가적인 보험은 if required, 역시 중간에 이렇게 만약 필요로 한다면은, 그죠? 만약 필요로 한다면은 전쟁 위험이나 혹은 기타 추가적인 보험이 shall be covered, covered나 effected나 같은 의미입니다. 부보되어져야 된다. 커버된다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뭐에 대해서? 역시 또 포가 나옵니다. account of buyer. 자, 바이어의 소위 계정으로, 그 바이어의 비용으로, 바이어의 부담으로 부보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나 위에서 이야기하는 TPND 플러스 ICCP를 제외한 전쟁 위험이나 기타 추가적인 소위 위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바이어가 소위 부담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폴리시, 이때 말한 것은 인슈런스 폴리시입니다. 보험 정권 혹은 서티피키트, 보험 증명서는 shall be made out. 자, made out 작성된다죠. 보험 정권이나 보험 증명서는 뭐로 작성해야 하니까? US 달러. 그러니까 보험 금액은 소위 이제 보험 가입이 될 때 부보되는 금액 통화 단위는 미화로. 그리고 클레임스, 이때 클레임은 우리가 클레임이야 무역 분쟁할 때도 클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 클레임 하는 건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급하는 보험자의 보험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 payable at 뉴욕에서 보험금은 어디에서? 뉴욕에서 지불되는, 그래서 즉 그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금의 지불지는 뉴욕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화로, 그다음에 보험금의 지불지는 뉴욕으로 해서 어떻게? shall be made out 작성되어져야 한다. 보험 정권 혹은 보험 증명서는, 그죠? 어떻게? 미화로, 또 어떻게? 보험금의 지급지는 뉴욕으로 해서 작성되어져야 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클레임 하는 거 나오죠. 우리가 굳이 클레임 하면은 무역 클레임, 보통 무역 클레임 가지 무역 분쟁이란 말 잘 안 쓰죠. 클레임.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보험에서의 클레임 하는 것은 소위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클레임은 소위 당사자 사이에서
각각의 무역 조건과 관련해서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 소위 일어나는 소위 이제 무역 분쟁의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클레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합의를 미리 봐두고 있습니다. 자, 이 클레임은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죠? 없으면 제일 좋지만 클레임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당사 사이에 이와 같이 일반 계약이나 혹은 구체적인 개별 계약에서 합의를 봐둬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any claim exceeding 10% of the invoice amount shall be filed by cabl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final discharge at the destination.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any claim, 자, exceeding 10% of the invoice amount니까 송장 금액의 10%죠. 10% of invoice amount가 송장 금액의 10%를 exceeding하는 초과하는 any claim이죠. 그래서 송장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그런 클레임이죠. 그런 클레임은 shall be filed 해놨죠. shall be filed. 이때 file하는 것은 제기하다는 의미로 보통 이 파일은 우리가 파일 같은 거와 같은 그런 파일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뭐 클레임을 제기하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make 파일, make claim 혹은 뭐 enter claim 이런 의미에서 어떤 클레임을 제기한다,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claim is filed 돼가지고 claim is shall be filed 되니까 뭐에 의해서 케이블로서 전보로서 제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송장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any claim, 어떠한 클레임이라도 케이블에 의해서 shall be filed, 제기되어져야 된다. within 14 days죠. 14일 이내에. from 무슨 날짜로부터? the date of final discharge죠. 최종 하역 날짜, 최종 양육 일자로부터 해놨죠. 최종 물품을 양화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된다. 어디에서? 목적지에서 해놨죠. 목적지에서 최종 물품의 양화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뭐가? any claim shall be filed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건 우리가 뭐 중간에 다 수식하는 말이니까 가로로 치버리면은 any claim shall be filed. 모든 소위 클레임은 제기되어져야 한다. 뭐에 의해서? by cable, 전보로. 편지로 보내지 말고 전보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보로 제기되어져야 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from the date of final discharge at destination. 목적지로부터 14일, 목적지에서 최종 물품을 양육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된다. 그 다음 자, certificated by the organized surveyor shall be sent by airmail without delay. 그리고 organized survey니까 공인된 surveyor, 조사관이죠. 소위 공인된 조사관, surveyor에 의한, 그죠?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됐다 이 말이니까 공인된 소위 surveyor에 의한 공인된 소위 감정인에 의한 소위 증명서죠. 증명서가 shall be sent 뭐로서 에어메일로 보내져야 한다. without delay,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은 또는 뭐 지금 여기서는 실제 그 당사자가 그 클레임을 제기할 때 또 특히 거기에 대해서 뭐 10% 지금 미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0%를 초과하는 그런 클레임에 대해서는 케이블로 제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소위 제기 방법과 날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arbitration, 중재라고 하는데, 자, claims and dispute. 자, 뭐 이 클레임과 디스퓨트는 다툼, 분쟁,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굳이 뭐 클레임하고 디스퓨트, 이거 뭐 굳이 구분할 클레임 앤 디스퓨트가 그냥 분쟁이라 해도 해석해도 좋은데 굳이 우리가 이제 클레임 같은 경우는 번역을 잘 안 하고 무역 클레임 뭐 이렇게 바로 쓰니까
그 클레임과 분쟁, 그죠? 자, unless amicably adjusted between the sellers and the buyer. 자,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갈로를 치버리면은 주어 동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claims and disputes shall be submitted to, 요거기가 지금 이제 동사라고 보면 되고, 여기 주어죠, 그죠? 주어고,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고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unless amicably adjusted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해가지고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amicable이니까 우호적으로 adjusted 조정되지 않는다면은, 해결되지 않는, 그죠? unless니까 않는다면은, 않는 뭐 claim and dispute죠. 그래서 그 클레임과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만약에 우호적으로 소위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claim and dispute는 shall be submitted to, 자, be submitted to 제기되다죠. 누구에게 제기되냐? to arbitrator, 두 명의 arbitrator. 자, arbitrator는 그 당사자 사이에 중재해서 그 중재 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을 arbit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레임과 디스푸트는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or, 두 사람의 arbitrator에게 소위 submitted 제출되어져야 된다. 두 사람의 arbitrator에게. 근데 그 arbitrator는 누구냐니까 appointed by each party, 각각의 당사자에 의해서 지명된, 그죠? 이 말이죠. 각각의 당사자에 의해서 지명된 arbitrator에게, 그 두 명의 arbitrator이죠. 이 각각의 당사자라 하는 것은 셀러와 바이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셀러와 바이어에 의해서 지명된 두 명의 arbitrator에게 제시되어져야 된다. 이때 whose decision, 이 whose는 누구냐? to arbitrator죠. 그러니까 그 whose decision both party, 자, 그 두 사람의 결정은 both party should accept and abide by 해놨습니다. 양 당사자, 역시 파티, 투 파티니까 그 양 당사자들은 should accept는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받아들여지고 수락하고 and 그리고 뭐 abide by,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소위 결정, 그 arbitrator의 결정을 two party, both party, 양 당사자들은 should accept, 즉 수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abide by는 어떤 무엇을 지키다, 준수하다 이 말이니까 준수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arbitration, 중재가 해결될 때 당사자의 이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야말로 뭐냐면은 amicable adjustment겠죠. 그 우호적인 어떤 소위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서로 화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화해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화해가 안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알선, 조정, 그것도 안 될 경우는 보통 이제 중재가 가는데, 국제무역에서 소송보다 사실 이 중재가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는, 여기는 지금 뭐 두 사람의 arbitrator라고 나옵니다만은 조금 불합리하죠. 두 사람이 그럼 1대1로 팽팽히 맞을 경우에, 또 특히 셀러와 바이어에 의해서 한 명씩 arbitrator가 지명되면은 그 지명된 사람은 자기 편을 들고 싶겠죠. 그래서 두 명이 중재를 하면은 판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재인은 홀수로, 대개의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으로서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때 3대0이 됐든지 2대1이 됐든지, 소위 그렇게 해야지 중재 판정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예문이니까 to arbitrator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보통 세 사람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해놨습니까?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June 30th, 2011 해가지고 이 협정은 언제부터? 2011년 6월 30일자로부터 valid하다. 앞에서 우리가 뭐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뭐 effective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shall be valid 해가지고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해서 2011년 6월 30일 날짜로부터 소위 유효하다. 앞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앞에 이
협정서의 유효기한 해가지고 이 협정서는 어떤 말이 나왔었습니까? 협정서의 유효기한과 관련되어서 This agreement is to be effective란 말 나왔었죠. For 2 years, 뭐 2년 동안 유효하다라는 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after the date mentioned below 해가 아래에 언급된 날짜로부터 하는 말 나왔죠. 그 아래에 언급된 날짜가 바로 이 날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하는 협정서의 어떤 유효기한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으로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2011년 6월 30일자로부터 이 협정서는 유효하고, 그 유효기한 얼마? 앞에서 나왔듯이 This agreement is to be effective for 2 years라 되어 있었죠. 2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에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관한 예문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무역 계약의 두 번째 단계, 즉 거래 관계가 수립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죠. 그 매매 계약의 체결 단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